61만 명에 달하는 고립은둔 청년이 방치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과 이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종교계가 함께한 추모 행사에서 기독교 단체가 불교의 전통의식인 삼보일배에 동참해 논란입니다. 교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감리교회의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이틀간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귀농 귀촌 사역과 적극적인 마을 목회로 고령화 농촌 지역을 살리는 경북 상주시 낙동 신상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용인 특례시 11개 지역 기독교 연합회와 860여 지역교회가 용인 지역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대성회를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는 61만 명에 달하는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취업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이 640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후 평범하게 사는 청년들의 일상입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 고립은둔 청년들이 상담사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고립은둔 청년들은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리상담부터 소규모 관계 형성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취 경험을 늘리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 네 특성이 괜찮다는 거를 많이 인정해주는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탐색 프로그램을 그래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취 활동은 청년들이 이제 고립 상태 오래되면 집에서도 집안에서 이제 뭔가 위축이 되니까 고립에서 벗어나고 싶은 청년들 대부분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서울시 혁신파크에 위치한 청년허브. 이곳에서는 카페 가능성을 통해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해당 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카페 운영, 기획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이들에게는 자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일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좀 자신감이 조금 더 생기고 저는 지금 되게 재미있게 근무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 끝나고도 한번 그 카페 쪽으로 제대로 된 직장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만 지원책을 마련한 지자체는 서울, 인천, 광주가 전부입니다.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화가 오게 되고 있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저희 쪽에서 좀 지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보다는 더 확장된 형태로 각 지자체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을 돕는 일은 일시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냥 1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길어야 2년 이렇게 되면 서로 신뢰관계가 쌓일 때쯤 지원이 끊겨요. 이거에 대한 지원 의지가 있다면 기간도 장기적이어야 되고 다양화된 프로그램들이 이들의 지금 은둔 정도 상태에 따라 지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전국적인 어떤 좀 더 상위 개념의 지원 정책이 마련이 돼야 되죠. 우리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청년의 문제를 우리는 사회적 약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입견 내지는 편견으로 바라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대안도 아직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은둔형 외톨이 지원 법안이 발의됐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고립 청년이 취업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복지 지출 등을 합하면 국가 전체로는 최대 64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비용보다 더 심각한 건 앞으로 나라의 미래인 청년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사회를 들썩이게 한 대형 문제가 발생할 때 종교계가 연합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종교적 교리를 떠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사회로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행사에서 기독교 단체가 타 종교의식에 참여한 것이 논란입니다. 연합의 방식이 타 종교의 고유의식으로 진행된 것도 문제지만 기독교 교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굳이 했어야 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성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불교계 언론에 등장한 한 기사. 해당 기사에는 십자가를 들고 삼보일배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기사는 불교의 고유의식인 삼보일배가 기독교인을 비롯한 전국민적 의식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건 지난 22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추모 행사에
기독교 단체가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이 행사엔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와 원불교 등 4대 종교가 참여했으며 삼보일배를 추모의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추모를 위해 타 종교의 의식에 동참하는 것이 옳은가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 성명과 논평을 내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해서 안 될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불교에서 말하는 삼보는 부처와 불교와 교리와 그다음에 승려에게 기이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 종교들이 같이 그 추모하는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볼 때는 목사님들이나 불교나 다 똑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어떤 종교 혼합이나 그 오해 내지는 또 그들이 그것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봤거든요. 삼보일배는 세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불교의 수행법으로 세걸음을 걸을 때 석가모니부를 외치고 절을 하면서 또 한 번 석가모니부를 외치게 됩니다. 여기서 석가모니불은 불교에서 부처의 몸을 셋으로 나누어 부르는 삼신불 중 하나로 석가모니를 부처로 모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기독교 단체에서 제작한 십자가를 들고 삼보일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독교 단체는 십자가를 들고 있었다지만 어떤 의미로 삼보일배에 참여한 것일까? 알고 참여했다면 신앙적 문제를, 모르고 참여했다면 사전에 정확한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한 잘못을 시인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저희의 신앙고백을 가지고 간다라는 그게 표현의 하나였기 때문에 중세기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도 수도사들 기도할 때 그 엎드려서 기도하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신앙고백적인 차원으로 그동안 타종교는 물론 기독교 내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4대 종교란 이름으로 연합해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자는 차원에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기독교 단체의 삼보일배는 그 정도를 벗어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런 그 교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종교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어떤 그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형식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것은 명확하게 제1계명과 2계명이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를 인용하는 것이 되니까. 기독교 단체 측 한 참석자는 구티비와의 인터뷰를 통해 행사의 취지에 따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성경의 본질적 마음을 갖고 참석했다며 불교계 언론을 통해 보도된 기독교의 삼보일배에 대한 논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모인 자리가 어느새 종교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종교 다원주의적 성격을 내비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지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계가 사회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마련한 초기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기준점을 잡고 중립적인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과 최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8천만 명의 교세를 가진 세계감리교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한국에서 열린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감리교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는 구체적 실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세계감리교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손엔 한반도가 새겨진 십자가를 들고 다 함께 남북의 통일을 기원하는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Our prayer is that it may be so through our joint efforts together to seek peace for all of the world, but especially in this context in the Korean Peninsula.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미국 연합감리교회 또 세계감리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제4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회의가 지난 28일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이어지던 회의는 2019년 코로나 여파로 중단돼 올해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한 이철 감독회장은
최근 남북 관계의 악화와 갈수록 통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는 현 시대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전하며 통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사라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어서 이 긴장이 풀어지고 적어도 인도적인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는 잊지 않고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이틀간 이어진 이번 회의에선 현재의 국제 안보 상황과 남북 관계 등을 주제로 다양한 특강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감리교 대표들은 이번 회의의 결과로 남북 평화 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천을 담은 평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해 모든 감리교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선언문 합의에 앞서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어떤 포괄적 의미로서의 표현을 가져야 되지. 명시적으로 정전이나 종전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감리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귀한 모임의 잔체가 부정당할 수 있고. 한국 감리교 여성들이 세계 감리교회와 함께 연대하고 네트워크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그리고 여성들의 시각이 포함된 성명서 좀 다듬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선언문에서 8.15 광복절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주일로 지키며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화의 여정 가운데 청년들과 여성의 역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등한 리더십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새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평화순례를 조직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지원하는 국제협력에 모든 감리교회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해마다 남북교회가 함께 작성하던 공동기도문마저 몇 년 전부터 이어진 북한의 무응답으로 이제는 반쪽짜리 기도문이 되어버린 상황.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위해 감리교회가 평화와 화해의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때 귀농 귀촌 바람이 불면서 복잡한 도시를 떠나 전원 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달리 귀촌 생활이 녹록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경북 상주시 낙동 신상교회는 10년간 농촌 목회를 하며 농촌의 생기를 불어넣는 활동들로 최근 장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현장을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신상 1, 2.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모여 앉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고 적으며 그림도 그려넣는 어르신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이 마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낙동 신상교회에서 10년째 마을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김정아 목사의 손길이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이제 대부분에 보면 이제 교회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역들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제 지역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요청들, 공원이 황폐해돼서 쓸모가 없어지는데 이거를 다시 살릴 방법이 없겠느냐. 그 공원에서 해마다 음악회를 하면 좋겠다. 우리 마을 인구가 적어지니까 귀농 귀촌 운동을 하면은 우리 주민들을 유치할 수 있겠다. 글쓰기와 노래 문화교실부터 마을음악회, 공예와 목공체험까지 김 목사 부부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마을 이장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 중인 귀농귀촌 상담소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꾸준히 문의가 들어옵니다. 김 목사는 새로운 터전에 정착하려는 귀농인들을 위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귀농 꿈나무들이 1년간 거주하며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으로 안내하고 농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을 주민들과도 연결해줍니다. 여기 연고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왔기 때문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목사님 계셔서 많은 의지할 바가 되고. 김 목사는 효과적인 마을 목회를 위해선 목사보단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 어릴 때 전도사님이나 목회자가 계속 바뀌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면은 그렇게 바뀌지 않고 시골 교회에 갈 수 있겠다 생각 때문에 농촌이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어쩌면 이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주민들의 이동도 거의 없었고 목회자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가 우리 지역의 주민이라는 귀농귀촌 사역에 적극 뛰어든 덕분에 신상리에는 지난 10년 사이 인구가 1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변 마을들에 비해 고령화율은 약 30%가량 낮습니다.
김 목사는 경상북도에서 진행한 2023년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우수 활동가로 선정돼 오는 9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합니다. 앞으로 1년간은 영남신학대학교의 특임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지역 살림과 마을 목회를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리더로서의 활동보다는 지역에 있는 일들을 서포트해주는 면밀한 현황 파악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는지를 목회자가 파악을 한다면은 그것이 꼭 농촌이 아니라 도시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도 빈틈들을 교회가 채워가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역이 될 것이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큰 요즘, 김 목사는 지역에 생명을 불어넣는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용인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가 27일 지역의 복음화와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서 열린 기도회에는 용인특례시 11개 기독연합회와 860여 지역교회가 모였으며 용인 지역의 부흥과 차별금지법 반대 등의 기도 제목이 공유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권순웅 총회장은 용인시가 기도회를 통해 부흥하고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용기총은 이날 가입교회 220여 교회를 선정해 용기총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용기총 회장 권준호 목사는 용기총이 인정한 건강한 교회를 구분하기 위해 명패를 전달하기로 했다며 이단 사이비 교회와 일반 교회를 분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 소식입니다. 부산교회 음악협회가 26일 부산 산성교회에서 지휘자, 반주자 및 찬양대원들을 위한 교회 음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첫 번째 강의에 나선 덕천제일교회 김대환 목사는 찬양 사역자로서 정결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예배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 부산시립합창단 지휘자 김강규 교수는 성가곡집을 활용해 지휘나 찬양, 반주 등 역할별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 예배를 또 살리고 또 찬양대원들을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를 통하여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교회 현장에 가서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예배 가운데에 살릴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교회음악협회 박금호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회의 찬양대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잇따라 철근 누락이 발생하면서 LH 아파트 입주자들의 부실 시공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모두 25만 199건입니다. 허영 의원은 인천 감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근본 원인도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밝혀지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25만 명을 밑돌며 역대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0.7명대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시군구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 출산율을 밑도는 가운데 전국에서 서울 관악구가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22년 출생 통계를 30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1,000명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역대 최저이며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 중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 MP를 다시 세우기로 한 것으로 29일 알려지면서 전북도가 향후 미칠 파장을 분석하는 데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새만금 사회기반시설 SOC 건설 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명확한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개발청 등의 기본계획 재수립을 지시했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SOC뿐만 아니라 메리지 전체 사업 내용을 포함한 표준 방침인데 변경 범위에 따라 향후 개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은 없다며 혼란스럽다고 전했습니다.
태국에서 40억 원대 마약을 밀반입해 클럽을 중심으로 국내에 유통한 20에서 30대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혐의로 A씨 등 25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43억 원 상당의 케타민 17,200g과 엑스터시 등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류는 3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조직은 단기간에 클럽 마약 유통 시장을 장악해 이익을 나눈 뒤 흩어지는 등 비정형적인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열흘이 넘은 그리스 동북부 산불의 피해 면적이 유럽연합 EU의 관측 역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9일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1일간 지속되고 있는 그리스 산불이 관측사상 최대 규모라며 화재 진압 항공기 11대와 소방관 407명이 파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시작된 그리스 동북부 산불로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미국 뉴욕시보다 더 큰 면적인 810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이번 산불로 탄 시신 20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발라지 우주바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산불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회원국 차원에서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일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북한 측의 대화 채널은 열려 있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 채널은 열려 있다면서 항상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긴장을 조성하는 언행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양자회담 등을 통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내달 5에서 10일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고 참가국과의 양자회담에서 해양 방류가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계속 조율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사시 대만이 중국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는 최고 기밀급 순항 미사일을 운영하는 부대를 확대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 대만 언론은 최대 사거리 1,200km의 기존 미사일을 개량한 흉성 순항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가 최소 3개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당국의 공개 자료를 인용해 대만군이 해당 미사일을 운영하는 기동 미사일 대대 3개 이상을 창설해 공군 방공미사일 지휘부 산하 7굴 여단 예하에 배속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단 산하에는 방공미사일을 운용하는 642 대대 2중대, 643 대대 본부중대와 1중대 등이 배속돼 있다고 대만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한 주 내내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 중부 지역은 다시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영남과 제주에는 굵은 빗줄기가 계속 내리겠는데요. 경남 해안에 200mm 이상, 전남 동부와 영남 내륙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후에도 당분간 흐린 날이 계속되겠고 폭염 수준의 큰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8도, 부산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수산물 시장에선 행여나 손님이 줄까 봐 국내산이라는 팻말을 앞세우고 매일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상인들은 손님이 줄었다며 물상을 짓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처리된 오염수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며 안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